후보로 이해운 전 의원 모셨습니다. 서울은 정치가 아닌 경제시장이 필요하다. 내가 바로 경제통이다.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겠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이해운 후보가 그리고 있는 서울시장의 모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보궐선거에 출사표 던지셨어요? 출마의 변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서울 시민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집, 세금, 전세 이거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제일 열심히 해온 분야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온 답을 좀 말씀드리고 예. 평가를 받으려고요. 아, 그래요? 네. 삼선 의원이었고요.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입니다. 경제통입니다. 대표적인 경제통이었고, 그리고 여러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가 발표한 24번째 부동산 정책 어제 발표했는데 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답답했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3개월 이상 장기 공실된 공공임대를 지금의 기준대로 일단 공급을 해보고 안 되면 12월 말에 전세로 전환해서 입주 받겠다. 이게 이제 첫 일성이었어요. 답답한 게 왜 3개월 단 공실이 됐겠어요. 그게 입지나 크기가 안 맞거든요. 사람들 원하는 거하고. 네. 대부분 보면 좀 외곽에 매진돼 있거나 아니면 크기가 원룸이거나 많은 경우에 이제 주로 젊은 부부들이 지금 원하거든요. 전세는. 예. 청년들은 주로 월세고 전세 원하는 분들은 주로 젊은 부부들이에요. 그럼 투룸, 쓰리룸 되는 걸 원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경우에 이렇게 장기 공실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임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보증부 월세들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죠? 보증부 월세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 돈 내고 100% 돈 다 내서 그냥 자기 집을 단번에 사버리는 게 있고 그건 네. 자가죠. 예. 근데 돈이 모자라는 분들은 대충 보증금을 뭐 몇 억을 내고 다달이 내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전세로 사는 분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보증금을 좀 그것까지 안 되는 분들은 조금만 내고 다달이 좀 액수를 내면서 보증부 월세로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임대는 다 보증부 월세였어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원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전세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목돈이 다 있지는 않은데 조금은 있는데 그래서 다달이 내는 돈은 좀 조금 줄이고 다달이 내면 부담되죠. 그리고 예. 그 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아가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네. 돈이잖아요. 그게 네. 모여서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모은 게 조금 있는 분들은 그거를 일단 보증으로 내는 전세 이걸 원하는 거지 다달이 많은 돈을 내면서 없어져 버리는 돈으로 월세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게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으니까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정부는 자꾸 우리 마음을 몰라주고 엉뚱한 대책을 내는 것 같으니까 속상한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우려가 큰 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부가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좀 잘하고 있다. 방향은 좀 괜찮다. 이런 좀 칭찬할 점은 없습니까? 아니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네. 실거주 요건 강화한 거. 예를 들면 분양을 받는데 네. 안 실거주 살아. 한 사람들 안 사는 사람들이 분양 받아가지고 로또 되는 건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 게 다 이해가 되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죠. 네.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게 막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네. 아 어느 나사가 잘못 조여졌나 어느 톱니바퀴가 지금 잘못 물렸나 그래야 되는 거죠. 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습니까?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값 잡겠다고 24번을 하셨는데 집값이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최고로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이해운이 서울시장 된다면 부동산 어떻게 풀겠다? 묘책 네. 알려주세요. 일단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가로막지 않겠다. 지금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계속 가로막아가지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뛰거든요. 네.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393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했어요. 정비구역이라는 건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네. 네. 서울은 빈 땅이 별로 없어요. 네. 새 집을 대규모로 질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새 집을 원해요. 네.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기에 대량 공급됐던 낡고 노후화된 불량주택 이미 유통기한 지난 집 안 원해요. 네. 새 집을 원하는데 새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정비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재개발, 재건축. 예, 해제를 해버리니까 26만 호가 공급이 안 됐다는 게 서울시의회의 용역 보고서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26만 호만 제대로 공급이 됐더라도 집값이 이렇게 폭등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리하고 부당하게 막지 말고 그냥 합법
적으로 할 수 있게 두라는 거예요. 예. 두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자기 집을 월급 모아가지고 못 사는 분들이 많아진 게 문제예요. 네. 지금 서울의 중위값이 거의 이제 서울 아파트는 10억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10억이면 월급 모아서는 절대 못 삽니다. 웬만한 사람은. 네. 금수저 아니고는 못 사요. 예. 그 얘기는 흑수저 무주택자들이 이제 드디어 빚을 내지 않으면 월급 모아서 못 사게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 이제 다들 불안하니까 영끌에 패닉 바잉 하는 거잖아요. 집까지 이제 빚내서 살라고. 네. 지금이라도 안 사면 못 살 것 같거든. 네, 왜냐하면 지금 안 사고 2, 3년 흘러버리면 이제 빚내서도 안 될 것 같거든. 예. 빚내서도 못 사는 수준으로 가버리면 이제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끌 패닉 바잉 되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분들 불안하지 않게 내 집 마련 갖게 해주겠다. 이게 제가 어제 발표한 2가지 이제 방안이 거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유지라고 얘기하죠. 네. 시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재건축하는 조합들이 자기들이 적용령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거든요. 예. 맞바꿔 주는 거예요. 네. 맞바꿔 주면 땅값은 없이 그냥 건축비만 들고 높이 세울 수 있어요. 예. 서울시가 뭐 용적률 같은 거 그 단지만 올려주면 되니까. 네. 그럼 많이 올려주면 사실 평당 뭐 예를 들면 600 정도만 건축비니까 부부가 애 하나 데리고 키우면 25평 정도면 1억 5천만 들면 집 짓거든요. 네. 그 정도에다 약간만 조금 더 얹어서 이 사람들에게 지분 적립형으로 한 30년 그 정도 되는 거 갚어 매달 다달이 얼마. 그러면 네 집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당신 집이 되게 해줄게. 이게 제가 얘기한 허니스카예요. 네. 그거를 재건축 단지가 하겠다 그러는 단지한테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 사업 음. 그리고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뭐 하도록 돕겠다.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근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아 신혼부부나 젊은 예, 부부들한테만. 들 전용으로.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임대가 아니고 분양이죠. 부장이요. 예, 그래서 뭐 임대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지 않게 해주는 거죠. 집 걱정 덜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경태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시장 출마보다는 민간 재개발 조합장이 더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생각하세요? 재개발 재건축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네. 이거 시유지에다 짓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이제 상관없는 그 제가 얘기한 서울 블라썸에다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남아있는 서울시의 시유지에다가 지금 용적률을 높여서 해주겠다는 거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네. 청년 그러니까 이게 청년 그 서울 블라썸이라는 건 뭐냐면 강북하고 강서에 한 4개 정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아하. 80층짜리를. 80층짜리요? 예, 80층이나? 예, 그게 제가 부지도 다 받았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하면 땅값 뛸까봐 지금 말 못하는데 네. 한 20개 층은 창업 공간, 비즈니스 공간으로 주는 주고. 거예요. 청년들한테. 네. 10개 층은 뭐 헬스장, 수영장, 그다음에 뭐 병원, 그다음에 애들 그 필요한 공공 서비스, 우체국 뭐 동사무소. 시유지에 서울시의 시유지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 보고 있어요? 그거를 해주고 그다음 나머지 50개 동이 남잖아요. 네. 그럼 사실 젊은 청년들은 한 15평짜리만 해도 충분해요. 예. 이거 50개 동에 50개 층에 지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근데 서울시는 왜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개발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그렇죠. 벌써 장경태 의원보차도 이걸 개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건 개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벌써 욕망이라고 얘기하죠. 청년들한테 주거와 일자리는 생존의 개념이지 이건 욕망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욕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청년들은 지금 생존이 안 돼서 죽겠다는데 그런 거는 욕망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를 해소해 드리는 거예요. 주택 과밀화, 인구 과밀화, 교통 인프라 이것도 생각하고 따져봐도 이게 고층 아파트 짓는 거 괜찮습니까? 이제 이게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직장과 주거와 문화와 복지가 다 들어가는 거라 사실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되는 거니까 대부분 교통 유발은 최소화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질 때는 도시 계획의 기본이 예. 교통 체계는 주변 그 교통 체계는 다 개선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부동산 네. 얘기는 뭐 전문가니까 네. 전문가니까 이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좀 믿고 좀 맡겨주세요. 맡겨달라고요? 네. 자, 나한테 믿고 맡기면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게 경제, 부동산 그리고요 또 세금이요. 세금이요? 예.
지금 내년 6월 1일부터 보유세하고 거래세를 동시에 중과하는 걸로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많이 오르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은 내야죠. 근데요. 네. 집을 팔았으면 돈을 벌었죠. 네. 근데 집을 팔질 않았기 때문에 돈을 안 벌었어요. 그런 예. 근데 그 돈을 낼 세금이 없어요. 1가구 1주택자는 그렇지만 다주택자들은 그러니까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분리해서 구별해야죠. 아까 집 살 때도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를 구별해야죠. 구분하고 네. 예. 구분하면 구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집을 한 채 갖고 평생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데 나는 집을 팔지도 않았고 돈을 번 게 없는데 돈이 내 손에 안 들어왔는데 자꾸 세금 올리면 어렵죠. 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는 구분해야죠. 집 하나를 사겠다는 사람한테는 도와주고 세금도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은? 대출도 해줘야죠. 갭 투자도 괜찮습니까? 갭 투자는 좀 어렵죠. 갭 투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시죠? 네. 당내에서 이 사람은 좀 경쟁해야 되는데 이 사람 좀 부담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렵죠. 누가 나오셔도 다 힘든 상대고 벅찬 상대죠. 시민 후보로 경선한다고 시민 경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얘기도 하고. 저희는 오디션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게 자신 있어서 지금. 자신이 있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하겠다 그 마음만 있어요. 자, 금태섭 전 의원 야권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마한다고 밝혔어요? 네.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스과 노과를 분명히 하시면 그때 답을 드릴게요. 아직 예스과 노과를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후보군이니까. 근데 이제 후보군은 지금 20몇 명이 돼요. 그렇게 치면. 네. 20몇 명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직 금태섭 전 의원 신경 쓰이지 않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정치는 자발성이라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주변에서 권유를 하든 본인이 결정을 하든 공개적으로 내가 출마하겠다 얘기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아직 그 의지를 표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논의하기가 어렵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후보가 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도 거론되는 분들 한 4-5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누가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하기는 잠시 어려워요. 후에 정치연구소에서 네. 영앤영이라고 저희가 어떤 후보 거의 대놓고 얘기하는데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야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듣는 얘기들은 있지만. 그래도 누가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거는 의원님 괜찮아. 누가 나와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갑니다. 자,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면 좋겠다. 이건 얘기하세요. 아니요, 좋겠다도 없어요. 똑같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자, 서울시장에 나왔는데 민주당 후보 누가 나오면 내가 여기보단 경쟁력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후보가 나오면 나한테 유리하다. 아니 남자 중에 정치인이 나오면 나한테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남성 후보가 나오면 우리가 좀 편하죠. 편하다. 네, 왜냐하면 권력형 선봉제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좀 더 선명해지니까 그런 네. 면에서 선거하기가 좀 편한 게 있죠. 네. 박주민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남성 후보가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상호도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어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많죠. 이제 자, 시작이죠.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후보 출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네. 서울 시민들 그동안 정치 서울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권과는 디딤돌처럼 서울시장을 인식하는 시장 때문에 서울 시민의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공급이 막히고 새 집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는 바람에 지금의 전셋값과 집값의 폭등의 원인을 제공해온 면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은 공급 확충을 제대로 해서 집값도 잡고 전셋값도 잡고 세금은 대폭 내리는 그런 시장이 필요합니다. 경제 시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해운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선 출마하시나요? 아니요. 서울시장. 네. 자, 정치 서울이 아니라 경제 서울이다. 네. 박영선 장관 자신 있습니까?
누가 나와도 자신은 없죠. 열심히 하는 거죠. 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아니요, 그게 있으니까 아니라 저는 나왔지. 모든 선거에 자신 있다고 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선거에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선거에서도 자신 있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 그랬습니까? 결국은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건데 네. 제가 무슨 권한으로 자신 있다 그러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 이혜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